KKMD 761화 해외 반응. 한국형 차세대 전차 K3에 주목하라. 미국, 유럽을 제치고 수소 구동 스텔스 전차 개발을 주도하는 현대로템. 제2차 세계대전과 미소 냉전이 끝난 이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차 무용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대전이나 냉전 같은 대규모 전면전의 경험으로부터 발전해온 주요 주력 전차들은 강력한 방어력과 공격력을 갖추기 위해 점점 더 크고 육중해지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나 현대로 접어들면서 대규모 전면전이 아닌 게릴라전이나 도시 시가전이 무대가 되자 덩치 크고 무거운 주력 전차들의 단점들이 하나 둘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C-17 글로브 마스터에 실어서 신속하게 공수할 수 있는 경전차를 원했는데요.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M10 부커입니다. 이렇게 한동안 대규모 전면전이 아닌 소규모 게릴라전이나 시가전을 상정하여 만들어지던 전투 요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주력 전차의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상부 장갑을 공격하는 FGM-148 제블린과 드론 등이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자 그렇지 않아도 고개를 들고 있던 전차 무용론이 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규모 전면전과 점령 작전을 수행하는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주력 전차와 보병 전투 장갑차 같은 기갑 전력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바야흐로 차세대 주력 전차 개발 경쟁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현대전에서 멸종될 것 같았던 주력 전차가 다시 한번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다만 FGM-148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의 위협은 여전하기 때문에 차세대 전차에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력 전차의 사각을 위협해 들어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능동 방어 시스템,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운영 시스템으로 제어되어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적에게 좀처럼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능력 등이 차세대 주력 전차들에게 요구되는 대표적 요소들입니다. 방금 언급된 요소들 중 주력 전차의 스텔스 능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요소가 바로 수소 구동 주력 전차의 개발입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은 2024년 10월 31일 현대로템 develops hydrogen powered next generation K3 tank with enhanced stealth and longer range. 현대로템 강화된 스텔스 능력과 길어진 항속거리를 지닌 수소 구동 차세대 주력 전차 K3를 개발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수소 자동차를 내놓은 현대자동차 계열 회사인 만큼 수소 구동 주력 전차 개발에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현대로템에 대한 해외 군사 전문지의 시각을 알 수 있는데요. Army Recognition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2023년 10월 23일)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국방과학연구소 ADD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KRIT와 협력하여 세계 최초의 수소 동력 전차인 K3의 개발을 발표했다. K3 주력 전차는 글로벌 에너지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전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장착한 K3는 K2 흑표 같은 기존 전차의 디젤 엔진을 대체하여 더 조용하고 은밀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협력하여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해준 덕분에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 군사 분야에서 수소 동력 차량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3는 수소 연료전지, 첨단 전기모터, 충전식 배터리를 장착하여 디젤 엔진보다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배기가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거의 무음으로 기동하는 전차를 만들어낼 수 있어 현대전에서 필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예상되는 K3의 설계는 어려운 지형과 가파른 경사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기능을 포함하여 작전상 편리한 기능이 다수 제공된다. 수소 연료 전지 외에도 K3 전차는 K2표의 120mm 활강포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130mm 활강포를 장착하여 강력한 화력을 지니게 된다. 현대로템은 또한 K3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에 인공지능 AI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AI 기반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K3 전차의 조준 및 정밀 타격 능력을 개선하여 전장에서 위협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선제 공격이라는 측면에서 적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로템은 오로지 수소로만 구동되는 K3 전차의 등장 시기를 2040년으로 보고 있으며 과도기적 해결책으로 디젤과 수소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먼저 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도기 단계를 통해 대한민국 육군은 수소 기술의 이점을 일부 누리면서 수소라는 신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머지않은 미래에 수소, 디젤, 하이브리드 버전이 실전 배치되어 가스 배출량은 줄이면서 강력한 군사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국의 전략적 목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K3 전차의 개발은 글로벌 방산 및 운송 부문에서 수소 연료를 광범위하게 응용하는 추세와 맥을 함께한다. 이미 연료 전지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 실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현대는 방산기술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여 수소 기반 플랫폼 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는 중국의 위라이드와 수소 구동 자율 주행차에 대해 협력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수소 기술의 발전이 상용, 군용, 해상 운송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초의 수소 구동 선박인 시체인지 같은 프로젝트가 미국 해안경비대의 승인을 받아 샌프란시스코만에서 곧 취항할 예정이다. 수소 연료 전지는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수소와 산소를 전기, 물, 열로 변환하여 작동하는데 양극, 음극, 전해질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는 양극에 주입되고 여기서 촉매 작용을 통해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된다. 양성자는 전해질을 통과하여 음극에 도달하는 반면 전해질을 통과할 수 없는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과하면서 사용 가능한 전류를 생성한다. 반면에 대개 공기에서 흡입된 산소는 음극에 주입되고 여기서 양성자 및 전자와 결합하여 깨끗한 부산물인 물을 형성한다. 오로지 물과 열만 방출하는 이 기술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오염 없는 에너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텔스 기능처럼 음량 및 열 신호가 적어야만 하는 군사 작전 분야에 이상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적대적인 환경에 배치된 수소 구동 전차는 특히 스텔스, 자율성, 운용성 측면에서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K3 같은 수소 구동 전차는 열 신호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적외선 감시 시스템으로도 감지하기가 어려워 개별 기동, 야간 순찰, 적진 후방 침투가 용이해진다. 또한 수소 동력으로 향상된 자율성을 지닌 기갑 부대는 자주 연료를 보급하지 않고도 적 영토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이는 물류 공급망이 복잡한 지역에서 매우 귀중한 능력이 될 것이다. 여기 더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기가스 없이 수증기만 생성하는 수소 동력 전차는 전쟁의 영향을 받는 도시와 산업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염된 환경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수소로 구동되는 형태의 기갑 차량들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물류 수요를 완화하고 표적 공격에 취약한 물류 공급 라인을 보호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수소 기술로 작동하는 플랫폼의 뛰어난 정숙성은 산림 혹은 도시 지역에서 매복 및 방어 작전을 펼칠 때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하며 교전이 시작될 때까지 스텔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현대로템 K3 같은 수소 구동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현대 전쟁의 고유한 과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며 폭넓은 선택 옵션과 자율성 그리고 우수한 환경 복원력의 결합을 통해 육군의 작전 역량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
수소 동력 군용 차량 개발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력을 얻고 있지만 현대로템 K3를 앞세운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른 나라와 방산 기업들도 수소를 군사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대로템이 투자한 노력과 성과에 비하면 현저히 뒤처져 있다. 미군은 현재 차세대 전투 차량 NGCV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소의 실용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너럴 모터스 디펜스는 수소 구동 전지형 차량 GH2 시제품을 미 육군을 위해 개발했다. 이 모델의 임무는 수소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의 스텔스 능력 및 자율성 능력을 테스트하는 데 있다. 또한 미 육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방위 산업체 BAE 시스템과 오시코시 디펜스도 향후 실용화 가능성을 보고 하이브리드 및 수소 기술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그램으로는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과 넥스터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MGCS가 있다. 아직 개념 설계 단계에 있지만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스텔스를 강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및 수소 구동 옵션이 고려되고 있다. MGC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 기업인 라인메탈도 대체 추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지만 수소 기술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일본 역시 미쓰비시 중공업을 통해 장갑 차용 수소 연료 전지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거대 방산기업 미쓰비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자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에 대한 일본 방위성의 요구에 대응하여 미래 주력 전차에 수소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육상 자위대용 전투 차량에 수소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과 험난한 지형에서의 성능 테스트에 주력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소음과 최소한의 열신호 방사를 필요로 하는 임무에 적합한 수소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는 또 다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LB 시스템과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 같은 이스라엘 방산기업들은 스텔스 전투 차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방위군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 추진 시스템을 찾고 있지만 공식적인 수소 전용 프로그램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여러 국가와 방산업체들이 군용 차량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추진기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수소를 즉각적인 우선 과제로 삼은 국가나 기업은 거의 없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현대로템의 K3 프로젝트를 통해 수소 구동 전차 개발의 최전선에 서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BAE 시스템, 제너럴 모터스 디펜스, KMW, 넥스터,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유럽, 미국, 아시아 기업들로 하여금 자체 수소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환경에서 수소 기술의 잠재력을 좀 더 탐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이 10월 3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Army Recognition이 게재한 기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로지 물과 열만 방출하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음량 및 열 신호가 적게 발생하여 친환경적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은밀성, 스텔스를 생명으로 하는 군사작전 분야에도 이상적이다. 게다가 수소를 동력원으로 가진 기갑 차량들은 자주 연료를 보급하지 않고 적용토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 보급 걱정 없이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스텔스 능력과 자율성은 K3 주력 전차를 운용하는 한국 육군의 전투 역량을 크게 끌어올려 줄 것이다. 수소 동력 군용 차량 개발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력을 얻고 있지만 현대로템 K3를 앞세운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현대로템은 오로지 수소로만 구동되는 K3 전차의 등장 시기를 2040년으로 보고 있으며 과도기적 해결책으로 디젤과 수소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먼저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은 현대로템의 K3 프로젝트를 통해 수소 구동 전차 개발의 최전선에 서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 더해 문화일보가 2024년 6월 17일 게재한 기사를 통해 K3 전차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정찰용 드론과 함께 인공지능 승무원이 탑재되고 무장 운용, 자율주행 등 K3 전차 운용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드론을 포함한 적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나 정찰용 드론 등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죠. 그 외에도 공격력 강화를 위해 주포를 130mm로 확장, 대구경 포탄이 사용될 예정이고 대전차 미사일을 대비해 향상된 성능을 지닌 개량형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완전 수소로 구동되는 K3 주력전차의 등장 시기가 2040년이라면 과도기적 하이브리드 형태의 K3 주력전차가 2030년대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독일 합작 차세대 주력전차 MGCS에 자극받은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K3 주력전차 개발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오는 것도 긍정적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